개념원리 125페이지 필수예제 20번을 풀 건데, 자, 필수예제 20번을 풀기 전에 고1 때 배웠던 녀석을 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거 복습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밑에 125쪽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필기를 좀 해두도록 합시다. 좀 이따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오늘 일단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자. 자, 우리가 고1 내용 중에 이제 뭘 복습할 거냐? 요걸 복습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의 위치라고도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차 방정식은 보통 두 개의 근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근이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큰지 뭐 작은지 아니면 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때 쓰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2차 방정식을 한번 세팅을 해볼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녀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편의상 이제 저 a 값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라고 이제 가정을 좀 해줄게요. 양수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식을 fx라는 2차 함수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세 가지 경우. 자, 첫 번째로 두 근 모두 특정한 숫자 p보다 큰 경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두 근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두 근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볼 거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개수들이 다 미지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뭔가 수식으로 풀기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얘도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풀어줄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자, 첫 번째 상황, 이 함수가 일단 두 개의 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실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 이 함수가 x가 두 점에서 만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일단 그려보면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아래로 블록이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p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겠어요? 이 경우에는 p의 위치가 바로 여기 알파보다 더 작은 여기에 p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알파보다 더 작은 이쪽 위치에 p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림만 저렇게 그려놓고, 자,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자, 두 근 모두 p보다 큰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가 여기 있고, 이때는 p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베타보다 더 큰 쪽, 여기 이제 p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은 p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만족하는 식들을 내가 이제부터 잡아낼 거야. 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데요. 자, 먼저 두 근 모두 p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이때 첫 번째, 일단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습니다. 중근인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예요. 겹친 경우까지. 일단 그래야지 이게 x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축의 위치를 보면은, 자, 이 축의 위치가 p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축의 위치, 이 축의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되지? 축은 x는 아까 전에 배운 대로라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축은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 값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대칭성에 의해서 따라서 축을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자, 근각계수와 관계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은. 네, 똑같은 얘기요. 어쨌든 간에 이 축의 위치가 p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거 p일 때 함수값이 양수값이 지켜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 이차함수 fx에다가 x 자리에 p를 대입한 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두 근 모두 p보다 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두 근 모두 p보다 작은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일단 역시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축이 이번엔 어때요? 축이 p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이번엔 축이
P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일 때 함수값은 여전히 양수죠. 그죠? 그래서 FP 값은 양수다.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두 분 모두 P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분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써주면 되는데 바로 P일 때 함수값이 음수다. FP가 0보다 작다. 이것만 써주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자, 왜 없냐? 먼저 판별식을 보면은 이게 아래로 블록인데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생기려면 얘는 무조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을 내가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P보다 작은지 큰지는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죠? 이 그림상으로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나만 만족시키면은 두 분 사이에 P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요거 필기 한번 해둡시다. 거기다가. 몇 페이지지? 125페이지 그 아래쪽에 공간 좀 있는데 거기다가 정리 한번 해두세요.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상황을 따지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판별식 체크해봐야 되고, 축 체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 체크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프만 그려보면 뭐 부등호방이 어떻게 될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지금 더 중요하죠, 그죠? 수요일에? 태풍 오는데. 태풍. 예. 일단 상황을 좀 봅시다. 만약에 수업을 못하게 되면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흰남노가 올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흰남노가 올 때 그때도 태풍이 엄청 세다 그래가지고 애들 휴강을 때렸더니 진주는 멀쩡하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태풍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그
휘낭 돌 때 바람 조금 불고 그냥 말던데 진주 보니까.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이번엔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예, 지켜보고. 만약에 근데 휴강을 하게 되면은 8월 15일 날 보강을 할 겁니다. 네? 8월 15일 날 보강을 할 거예요. 네, 광복절에 보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번 태풍은 선생님이 그 기상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경로가 정말 예측 불허더라고. 막 V자로 막 꺾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던데. 원래 이게 태풍의 경로가 부산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실은 진주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예. 만약에 저 진주의 서쪽 편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휴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느 지점, 어느 쪽을 찌르고 들어오냐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라서 네,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한밤중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태풍은 정말 예측 불허라. 자, 어쨌든 간에 또 놀고 싶으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 녀석을 왜 했냐? 자, 왜 했겠어요? 이 녀석을. 자, 거기 필수예제 20번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네, 필수예제 2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필수예제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함수 fx는 마이너 x 세제곱 더하기 a제곱 x제곱 빼기 ax 요런 이제 3차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x가 0에서 1 사이에서 무슨 값을 가지는 거니까 극소값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에서 이런 상황에서 극대값을 가지도록 a 값의 범위를 조정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이 이제 기본인 건 알죠, 그죠? 네, 그래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럼 f'x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배 a 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는 그럼 지금 위로 블록인 2차함수예요, 그죠? 네, 위로 블록인 2차함수인데 극대극소가 있어야 되니까 위로 블록인 2차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2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될 텐데, 자,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죠? 자, 그럼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될 텐데, 자, 여기 극소점, 여기가 극대점이 됩니다. 자, 근데 극소점이 되는 x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도함수 2차 함수에서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경계에 해당되는 값이 얘가 0에서 1 사이에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극대값은 x가 1보다 큰 데에 조정되니까 x는 1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지. 1보다 큰 쪽에 여기 길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내가 번역을 해주면 무슨 말이 되는 거 하니까 f'x는 0의 한 근은 0에서 1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그 내용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자, 이제 2차함수의 그래프를 요걸 다시 좀 제대로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려진 2차함수가 있으면은 0은 여기쯤에 있고 1은 한 여기쯤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일단 딱 봐도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f'1 값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f'x이 1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두 개의 근이 무조건 존재하게 돼요. 왜? 위로 블록인데 0보다 큰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게 판별식을 포함하게 되는 거야. 그죠? 아까 전에 그 세 번째 상황입니다. 두 근 사이에 우리가 어떤 p가 있다. 그러면은 그 fp가 0보다 작다가 그 판별식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뀐 거야 지금. 요 조건을 맞을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0일 때는 지금 x축 아래쪽에
몇이 나오니까 f 프라임 0값은 음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f 프라임 0값은 음수다. 요 두 개만 만족하도록 a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요 두 개만 만족하면 된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 네. 자, 그래서 f 프라임 1값, 자 저기 도함수 찾아냈으니까 f 프라임 1값부터 찾아보자. 1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a 제곱 빼기 a. 이 녀석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0값 0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a죠. 이 녀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2차 부등식이니까 한번 풀어볼까? 요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내림차순 정리를 아니다. 그냥 해주면 되겠네. 2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이 0보다 크다. 3, 1, 2, 1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수직선상에 바로 표현해볼게요. 자, 여기 0이 되는 a 값이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이 있는데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분의 3보다 크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a 값은 0보다 크죠? 자, a 값이 0보다 크다.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번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x값이 0에서 1 사이에서 극소값, x가 1보다 클 때 극대값, 이게 뜻하는 게 뭐냐? 결국은 도함수의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0과 1을 기준으로 두 분이 어느 위치에 있냐?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가지고 함수값들을 조정해주면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굳이 축을 따질 수는 없죠, 그죠? 네, 축을 따지는 건 좀 무의미하고, 1일 때 양수, 0일 때 음수, 요것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주면 되고요. 자, 그럼 2번 문제도 비슷하게 풀면 되거든. 자, 2번 문제 한번 보자. 이번에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1의 x가 이렇게 나왔는데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극대 극소가 다 나오는데요. 극대 극소 다 존재한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뭐냐? 이 상황은 자,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자. f'x를 구해봤을 때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1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제 R을 보는 이차함수죠. R을 보는 이차함수고 x가 만난 요 두 점이 이제 극대극점과 극소점이 나오는 x값이 될 텐데 이 두 값이 둘 다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때는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써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뭔고 하니까, 자, 첫 번째 조건 f'-1 값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1 값도 f'1 값도 0보다 크다. 요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두 개 점을 일단 만나야 근이 있을 테니까 판별식도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도 0보다 커야겠죠? 여기서 두모 붙이면 안 돼요. 중분 나오면 극대극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의 위치. 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다.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산수니까 열심히 해보면 되거든? 일단 좀 공간이 모자라니까 좀 지워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근의 위치 판별하는 문제 나올 때 뭔가 두 근 사이에 뭔가 숫자가 있으면 그때는 굳이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데 두 근의 바깥쪽에 뭔가 이제 숫자들이 있으면 그때는 판별식도 쓰고 축도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판별식이란 축은 언제 쓰느냐를 구분하면 됩니다. 두 근 사이에 경계가 된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판단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산수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f'-1의 값, f'-1의 값 생각해주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나? 3 빼기 2a 더하기 a-1.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a 더하기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a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f'1 값 1 대입해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a-1 요게 0보다 크다. 그러면은 3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요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x 앞에 기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써볼까요? 자, 4분의 d 써주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 3배 A-1 3배 A-1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잠깐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데 얘는 절대 부등식이네. 무조건 0보다 크죠? 그죠?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요 지금. 왜냐면은 얘가 A-2분의 3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모식이 나오죠.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4분의 9니까 4분의 더하기 4분의 3 나오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큰다. 얘는 그래서 모든 A 값에 대해 성립해요.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의 위치. 지금 축을 보면 우리가 공식을 써주면 뭐가 되나?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축인데 이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가 되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네모치고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플러스 2 사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이요. 자, 왜 어려운 거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좀 끌어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 끌어왔어요. 근해 분리는 1학년 때도 좀 어렵게 배웠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써먹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 수능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근해 분리 이용하는 문제들. 그래서 내가 좀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 등급을 좀 올리고 싶다는 사람들은 근해 분리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네, 근해 분리의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좀 잘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예제 20번까지 맞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수예제 21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요거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필수예제 20번 밑에 확인 체크한 문제 풀고 넘어가자. 확인 체크한 문제. 자, 좀 쉬운 걸로 합시다. 11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13번 문제.
동현아, 질질 말고 한번 문제 풀어보자. 다 풀었어요? 자, 금방 풀리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fx가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 1보다 클 때 극소값. 자, 극대극소 얘기 나오면 무조건 미분이에요. 일단 도함수부터 구해놓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죠. 그래서 그려놓고 x가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보면은 도함수 일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변하니까 원래 함수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극대값, 여기가 극소값이 되는 위치인데 그럼 극대값이 되는 요 x값의 위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극소값이 되는 요 값이 1보다 커야 된다 했을까? 마이너스 1과 1이 요렇게 이제 위치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1일 때 도함수의 값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의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f' 1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만 만족시키게끔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풀었어요. f' 마이너스 1값 계산해주면은 저기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3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4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2, 2, 3, 1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플러스 2분의 1 사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f' 1값 계산해보면은 1 대입시켜주면 이번에는 3 더하기 4a 빼기 4a 제곱이니까 요게 이제 또 0보다 얘는 0보다 작아야겠네. 자, 그러면은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나?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2, 2, 3 얘 인수분해 되나?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죠 지금. 그죠? 얘는 왜? 4a 제곱 빼기 4a 더하기 1까지 해주면 요게 이제 뭐가 돼? 요게 2a-1 전체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그죠? 여기에다 이제 2를 더해준 거니까 얘는 무조건 잠깐만 0보다 작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1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1 마이너스 4a 제곱. 아, 미안. 선생님이 산수 주셨네. 다시 옵시다. 아이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네요.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았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2, 2,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은 보자. 수직선 그려서 바로 찾아봅시다. 공간이 좁으니까 일단 이 위에 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플러스 2분의 1 사이 이렇게 나왔고 이 녀석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 여기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간 녀석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범위에 해당되는 녀석이 이제 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죠? 네. 따라서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이 되는 x값의 위치란 얘기는 결국 뭐예요? 도함수의 근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표시에 이제 20번 한번 맞춰봤는데 요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별표 5개 써놓고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좀 배점 높게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시에 이제 21번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21번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조금 필요해요. 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4차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함수가 나와요? 3차함수가 나왔잖아. 그치? 그 3차함수가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 그랬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 거 하니까 이렇게 3차함수가 뽀글랑거리는데 이렇게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이렇게 가지는 케이스를 또 생각해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만나는 점들의 기준 도함수일부가 마마뿔 또는 맞뿔뿔 이렇게 되니까 감소 증가 또는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얘는 극점이 3개씩이나 나왔는데 얘는 극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극소값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차함수가 x축값 만나는 점이 하나만 나오는 케이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은 도함수의 보고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만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극소값이 하나인 녀석들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이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 이제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얘를 외워야 이제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 4차함수, 지금 최고차계수의 양수인 4차함수 개형은 지금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극대값이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그죠? 극대값이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고 자, 그럼 극대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주면은 f'x는 0, 이 3차 방정식 미분에서 나온 3차식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 3차 방정식이 x축과 만나주면 3개가 있게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이때만 극대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의 경우 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지거나 아니면 실근만 하나 가지고 나머지 허근 가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중근이 나온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은 다 극값을 하나만 가지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극값을 하나만 가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주면 뭐가 된다? f'x는 0의 근이 첫 번째로 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실근 하나, 뭐 허근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상중근을 가지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로해서 배웠거든. 그걸 이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먼저 f'x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부터 f'x를 계산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 4, 12 x 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제 4a x가 하나 있었네. 잠깐만. 자, 그럼 얘를 이제 4x로 묶어줄 수 있죠? 조금 이따 들어오자. 4x로 묶어줄 수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a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네, 그치? 네. 자, 그럼 이제 f'x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4x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x는 0이라는 근이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x는 0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면 되겠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9 마이너스 4a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어? a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추가로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더 붙냐면 a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자, 왜 a가 0이 되면 안 되느냐? a가 0이 되면 이쪽에서 근을 구했을 때 0이란 근이 하나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앞에 있던 0이랑 뭐가 돼요? 중근이 돼가지고 밑에 케이스로 넘어가게 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요 조건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더라도 그 두 개의 근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온 근이랑 겹치면은
중근하다 실근하다의 케이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세 개 모두 근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건 요건데 그 중에서도 0이 한 근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제외를 시켜라.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요걸 좀 조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값을 하나만 가지는 케이스는 요거의 반대 케이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답이 A가 4분의 9보다 같거나 크거나 또는 A 값이 0이면 되겠죠? 요게 이제 밑에 그 값을 하나만 가지게 되는 A 값의 범위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풀 때 이제 역시 근의 위치 또는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파트라 역시 조금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필수 예제 21번도 별표 3개 쳐두고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은 숙제로 126페이지까지 숙제로 좀 해오도록 하고 베이직 셀 숙제는 따로 안 내주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뒤에 연습 문제 좀 미리 좀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남은 게 최대 최소값 나왔는데 최대 최소 얘기 나온 문제들 빼고 한번 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들 미리. 최대 최소는 이제 그래프 그리처럼 알면 되기 쉬운 문제라 별로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빨리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오늘 배웠던 거 그 쪽지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1 내용 복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잘 보고